자, 2교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업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이 경제학 원론, 경영학 원론, 뭐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뭐 소비자의 행동, 그다음에 뭐 이 생산자에 있어서 뭐 생산 관리, 기타 뭐 창업, 브랜드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과목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과목들 속에 이 브랜드와 마케팅이라는 과목은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제 2교시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케팅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교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브랜드와 마케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마케팅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이나 촉진, 그래서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이런 그 사피를 가지고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 진행하는 모든 것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의 소비자들은 전에는 이 2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수요와 공급이 많을 때는 즉 어떤 그 필요적 소비, 사회적 소비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샀다. 근데 이제는 필요적 소비를 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본인의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취향이나 기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이제 팔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즉 2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뭐 여러분 집안에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이 없었지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런 제품들을 너나 할 수 없이 다 샀어요. 그 제가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집마다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이런 거를 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부잣집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조사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얘처럼 그 당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다 판매가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 집집마다 가보면 뭐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두세 대씩은 다 있고, 뭐 자동차도 뭐 집집마다 뭐 한두 대씩은, 뭐 많은 집은 뭐 두세 대, 개인마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 그럼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기분, 즉 문화적인 가치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수요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인데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되겠죠. 그 STP 전략에 의해서 시장을 구분하고 타겟팅을 한 뒤에 거기에 포지셔닝을 해야만이 이제 내 제품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할 때 이제는 대량 생산에서 이제 소량 생산으로, 즉 맞춤 생산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 생산을 해서도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구입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집에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이렇게 구매가 된다 이 말이야.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즉 포노 사피엔스 시대, 누구나 다 지금 이 스마트폰을 개인의 어떤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시대 이런 때 뭐 구석기 돌 가지고 뭐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가 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생활을 하는 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AR이나 VR이나 이런 것도 잠시 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스쳐지나 우리 뭐야 전화기가 한참 뭐야 발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뭐야 공전식 막 돌리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이얼식, 그 다음에 보톤식, 그 다음에 또 삐삐도 나오고 뭐 카폰도 나오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또 이제 드디어 이 스마트폰으로 되었다시피 뭐 AR, VR, 뭐 MR 이런 것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다시 이제 종합이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럼 메타버스는 뭐냐? 뭐 잠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뭐 시내버스, 고속버스 또 뭐야 뭐 직행버스 뭐 이런 버스의 종류냐? 그건 아니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즉 이 웹사이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런 그 가상세계 안에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바타를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만들어 넣는 거죠. 즉 자신의 분신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것은 또 언젠가는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아무튼 마케팅은 이런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할 겁니다.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STP,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의 취향이나 기분이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제품을 안 산다 이 말이야. 그 옛날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소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소비자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소비자를 분석을 해서 즉 소비자의 고객을 나눠 가지고 내 상품과 맞는 그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시장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타겟 고객을 선정을 해서 그 고객에게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또 이 포지셔닝의 어떤 접근을 하기 위해선 그 어떤 속성이나 사용 상황이나 경쟁 제품 등의 어떤 측면에서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이 브랜드 포지셔닝을 정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맵을 또 사용하는데 브랜드 포지셔닝 맵의 어떤 전략적 응용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 포지셔닝의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포지셔닝이란 뭐냐? 이 참 그 영어를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거를 영어로 쓰기에도 그렇고 안 쓰기에도 그렇고 어쨌든 근데 뭐 버스 또 뭐 택시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우리말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 학문적인 용어가 자꾸 번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문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나오는데 받아들이고 그거의 정의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활용하는데 뭐그 의미 전달하는데 그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과정을 또 배우고 그러니까 자, 그럼 브랜드 포지셔닝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일단 표적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에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표적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소주는 각 도마다 한 개 제품씩을 만들도록 한번 이렇게 법률로 정한 때가 있었죠. 그러면 각 도에 한 개씩만 있는 소주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 어느 도에 어느 도시에 선정하니까 우리 도 사람들은 대략 뭐 이런 걸 원한다. 이게 이제 표적 시장인 겁니다. 그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틀리듯이 그 지역의 고객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표적 시장 속에
그 고객들 마음속에 내 제품, 내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기업하고는 좀 차별이 돼야 되겠죠. 차별적으로 가치 있게 심어주는 어떤 그 무엇. 그래서 기업의 상품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설계하는 활동을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하면 거기 성인학습대학 이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한마디에 한마디로 또는 그 가슴에 딱 꽂히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뭐다? 포지셔닝이 되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이유는 뭐냐? 경쟁사, 경쟁 제품 이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독특해야 되고 뭔가 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뭔가 독특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그 제품을 원하는 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야. 물론 단순히 그냥 보기가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차별화가 안 되면 선택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나는 이 제품이 이래서 좋아. 좀 뭐 너무 보들보들해서 좋아. 뭐 투박해서 좋아. 아니면 뭐 너무 그 참 멋있어서 좋아. 쓰기에 편리해서 좋아. 디자인이 좋아. 가격이 싸서 좋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차별화된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와 KT뱅크가 있어요. 그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 KT에서 하는 K뱅크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인터넷 그 전문 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카카오를 쓰느냐, K뱅크를 쓰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쓰는 각각의 그 나름의 뭐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농협은행을 쓰느냐, 뭐 국민은행을 쓰느냐. 음? 어, 저도 이 스마트폰에 몇 가지 앱이 깔려 있어요. 뭐 그 무슨 은행 것도 깔려 있고 뭐 이런 것도 깔려 있는데 그 은행 거를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어떤 거 제외하고 이 은행 것만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카카오가 좋아. 나는 K뱅크가 좋아. 그럼 똑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뭔가가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 말이야. 서비스 범위는 뭐 간편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서비스 계층은 모든 금융사를 다 통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비타 500 뭐 내가 뭐 비타 500 뭐 홍보맨은 아니지만 비타 500을 저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저걸 홍보를 했을 때 저 비타 500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와 저거 맛있겠다. 저거 국산품이네. 저 태극기가 멋있네. 대한민국 청춘하세요. 저 용어가 참 멋있네. 응? 아니면 홍보하는 저 여인이 이쁘네. 뭐 이래. 아무튼 어떤 것이 포지셔닝 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저 비타 500을 여러분들 마실 거다 이 말이야. 야, 저거 마시면 내가 활력이 넘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가치를 비타 500 회사에서는 저 브랜드를 통해서 해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저렇게 뭔가를 딱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게 포지셔닝이다. 자, 그럼 포지셔닝 전략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어떤 표적 시장을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이 상품을 미국에 팔 것이냐, 아니면 뭐 저 아시아에 팔 것이냐. 그러면 저 미국이나 뭐 유럽은 일단 얘들은 먹는 것이 빵과 우유를 먹으니까 나는 빵과 우유에 맞는 뭐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아시아는 밥과 김치, 우리 한국은 김치와 밥을 먹으니까 뭐를 해줄 것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인가. 나는 전 세계를 다 할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느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표적을 일단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적에 들어오는 뭐 예를 들면 그 건강 음료 아니면 뭐 그 인터넷 전문은행 이걸 할 때 경쟁사들은 누구인가? 내가 우리 여기 어디요? 홍성 우리 홍성에 이러한 상품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 홍성에 들어오는 경쟁사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떤 그 홍성에 그 경쟁사가 뭐 두 개다. 그럼 홍성에 뭐 대학이 예를 들면 우리 청운대학교도 있고 폴리텍 대학도 있고 해전대학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이 경쟁사다. 경쟁 대학이죠. 그러면 이 경쟁 대학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럼 폴리텍 대학은 폴리텍 대학 나름의 차별성이 있죠. 또 해전대학교는 해전대학교 나름대로 차별성이 있고 청운대학교는 청운대학교대로 또 차별성이 있어요. 해전대학교는 전문대학이고 청운대는 4년제 대학이고 폴리텍 대학은 뭐 기술 실용대학이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각각의 그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또 차이점은 저 유사한 점은 뭐냐? 똑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고졸 학력이 있어야 된다. 음? 그다음에 일정 기간을 뭐 학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유사점도 있지만 차별점도 있다.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한 브랜드냐, 그다음에 또 나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회사,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가치, 내가 기대하는 가치, 이게 일치가 되어야만 그거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운대학교 그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는 창업도 배우고 경영도 배우고 복수전공으로 또 뭐 또 한다? 뭐 사회서비스도 아니 저 뭐야 사회복지 같은 것도 해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받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받고 와 다양한 걸 받을 수 있네. 거기다가 4년제 정규대학이니까 4년제 대학 졸업장도 받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도 갈 수 있어? 대학원도 갈 수 있어. 와 딱이네. 그다음에 나이는 30세 이상이야? 그러면 30세 이상의 그 4년제 대학에 가면서 자격증도 받고 창업이나 경영에 관련된 지식도 배우고 그다음에 정규대학이니까 나와서 대학원도 갈 수 있는 이렇게 창업경영학과가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시장을 우리는 30세 이상이니까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못 가니까. 그런데 30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와 그래? 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응? 그다음에 홍성에는 우리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충남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대학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방송대학은 뭐 30세 이후도 이렇게 뭐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그렇지만 방송통신대학과 우리 청운대학교하고는 또 이 차별화가 있는 게 있죠. 유사한 점도 있어요. 똑같이 4년제 대학이고 뭐 등록금도 싸고 그런 또 일부는 그 사이버로도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교육도 받고 하는 유사점도 있지만 이런 차별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치가 뭐냐?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이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시장을 나눠야 되겠죠.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어떤 시장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그럼 시장을 세분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인구 변수와 지형 변수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와 지형입니다. 자, 인구는 성별로, 나이별로, 유동인구, 거중인구 따지는데 우선 우리 청운대학 사회서비스대학 예를 들면 우리는 성별로는 구분을 안 하죠. 꼭 남성만 뽑는 것도 아니고 여성만 뽑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이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는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시장을 세분화할 때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30세 이상이 되는 인구에게만 개방되는 대학이다. 그런데 이건 성인학습자고 또 재직자일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직장을 다녀야만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이 지났거나 30세 이상이 된 사람만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를 할 것이 관광지는 유동 인구가 대부분이겠죠. 음? 관광버스가 뭐 올 가을에는 뭐 30대가 올 거야, 100대가 올 거야, 아니면 몇 대가 올 거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대도 못 올 것이냐. 이 유동 인구가 이제 이 시장 세분화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처럼 아파트나 아니면 뭐 이런 그 일부 대형마트 이런 데는 거주 인구가 이제 얼마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도심의 상권들은 또 차이가 나겠죠. 이와 같이 인구를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형 변수인데, 지형 변수는 도시냐 농촌이냐,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구분이 되겠죠. 도시도 대도시냐, 우리 홍성처럼 도농 복합도시냐, 아니면 완전히 농촌이냐, 뭐 이렇게 뭐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도시인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이런 데는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농사 짓는 뭐 농사용품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음?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그 농산품을 판매하는 농산품을 그 농산품에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내 고객을 나는 저 서울에 가서 이걸 팔아야지. 그럼 서울에 가서 팔리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니겠지만 아무튼 안 팔린다 이 말이야. 농촌에 와야 팔린다 이 말이지. 음? 그와 같이 이 지형의 변수는 이 도시로 갈 것이냐, 농촌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은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에 그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이 생겼으면 도농 복합 도시에 여기에는 그 뭐야 그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구분할 때 고졸 이상이 대략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시장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홍성 주변에 이제 우리 사회서비스 대학 이런 대학은 각도에 하나씩 있으니까 적어도 홍성의 이제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면서 그 시장을 좀 넓혀 나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변수입니다. 인구 변수와 지형 변수를 구분을 해서 대략 나는 뭐 중소 복합도시 아니면 뭐 도시 대도시 아니면 뭐 나이를 뭐 20대 여성 아니면 뭐 3, 40대 그 뭐라 그럴까 3, 40대 젊은 엄마 뭐 아기가 하나 둘 딸린 그런 젊은 엄마 아니면 뭐 6, 70대 이제 완전히 그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 신중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신중년 60대의 어떤 신중년을 대상으로 뭐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인구 변수나 지형 변수로 구분하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또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소득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직위 이런 거를 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도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 뭐고 또 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또 뭐 그래 봤을 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 뭐야 그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3, 40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통상 홍성의 연봉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 정도를 받더라. 그다음에 홍성에서도 저쪽 어디 그 독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기는 뭐 아무튼 고소득자들이 몇몇 이렇게 모여 살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내가 시장을 세분화한 지역에 어떤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교육이나 직업이나 직위를 봤을 때 어떻게 되더라 하는 거를 알아야만 이게 세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기준은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야, 그래. 내가 홍성에 가서 뭐 그 6, 70대 신중년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을 거야. 근데 홍성에 와 보니까 6, 70대 인구가 별로 없어. 여기는 뭐 홍성은 그 아니 내포라고 합시다. 내포에는 보니까 6, 70대는 별로 없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내포 시장을 잘못 선정한 거죠. 음? 왜냐하면 나는 내포에 가면 6, 70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실제 따져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
관련 부서에 이렇게 보면 관계 도서에 보면 거기서 다 명단 주민등록에서 인구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인을 하고 크기를 따져보고 접근성, 반응성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면 이 세분 시장의 목표 고객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소비자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내 상품이 팔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소비자들의 목표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분석하는 요인들이 소비 심리, 사용 정도, 사용자 취기, 사용 상황, 추구 효율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어떤 취향을,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살 때 뭐 다량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조금 매번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느냐. 또 사용자 취기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 상황도 예를 들면 등산 갈 때 한 번만 쓰는 것이냐, 예를 들면 캠핑카를 판다 그러면 캠핑카는 뭐 캠핑 갈 때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학교 운동회를 한다, 체육대회를 한다, 뭐 체육대회 때 할 때 많이 팔리는 또 물건들이 있어요. 또 신학기 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있고 졸업 시즌에 또 팔리는 물건이 있고 이렇게 사용 상황, 등산 갈 때냐, 아니면 뭐 체육대회 할 때냐, 뭐 할 때냐, 어떤 장소에서 바다로 낚시를 갈 때냐, 산으로 등산을 갈 때냐, 이런 장소에 따라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이 판매되는 저기가 틀린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좋아야 팔리느냐, 가격이 싸야 가격이 비싸야 팔리느냐,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팔리느냐, 편리해야 팔리느냐, 뭐 이런 추구 효익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목표 고객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를 했다면, 그다음 이제 그 세분된 시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또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